오늘 두 번째 월간 라이브 시간 일단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1번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였고 이번 달에는 일단 한 번은 더 해보겠다라는 각오로 켜보았습니다. 바로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소식, 오사카 엑스포에 등장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소식입니다. 오사카 엑스포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 떴다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됐는데, 메이저 언론에서도 오사카 엑스포가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이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썸네일까지 뽑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듈형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오사카 엑스포의 부진을 그냥 그 화장실에 대한 불편한 민원들 몇 개를 가지고 엮어서 마치 흥행 부진이 화장실 때문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2025년 오사카 엑스포는 전체 화장실의 약 40%를 108개라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올젠더 화장실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여기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행사다. 그런 표시이고 선언이고 실천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장루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루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주머니를 씻어서 다시 착용할 수 있는 세면기, 변기도 있고, 간이 침대도 있고, 휠체어 이용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성별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의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시기 때부터 그런 표지판을 보고 그런 화장실을 경험하면 얼마나 이 공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와 이 공간을, 이 사회를 함께 나눠 써야 된다는 인식이 얼마나 향상되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이 얼마나 모듈리형 화장실에, 그리고 베어리어 프리라고 하는 무장의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것을 진심인지를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칼럼을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칼럼에서 자세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일본은 1964년도 도쿄 올림픽 때부터 도쿄를 무장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장애인 기본법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노인을 그때서부터 함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노인이 될 거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저출생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한 거죠. 한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 하면 비장애인들이 낸 세금으로 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냐, 탈시설을 왜 해야 되냐,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정치인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 또 오세훈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공격하거나 장애인 시위를 억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정치인이 그게 표가 되고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생각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나의 인권이다 라는 인식의 단계까지 우리가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비효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시설에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과 연결되어 이게 되어 있거든요. 비장애인 중심적인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시설 사회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은 불편하니까, 생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소비자로서도 소비 구매 능력도 없으니까 시설에 있는 게 좋아.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생각이고 자본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럼 이런 생각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정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보살피고 돌보는 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은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시설에 가서 살 필요가 없이 우리 집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도시에서 함께 내가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있으려면 시설 사회가 아닌 탈시설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만큼 활동 지원사와 함께 살 수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원하는 삶을 또 노동도 하고 싶은 만큼 취미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일자리는 누가 제공하냐? 국가가 제공하죠. 그럼 국가가 내 세금을 쓰는 거 아니냐? 내 세금을 쓰기도 하지만 그게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보장 또 최저임금 그 이상의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려동보다 더 했어. 한려동보다 더. 두 번째 소식으로 황급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여전히 모두를 위한 화장실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라는 집이 생기는데 이 집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생깁니다. 그것도 국내 최초 이 이승형 리프트와 그리고 장루장애인용 세면기, 변기가 동시에 생기는 국내 최초 화장실이 생길 예정이라서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김포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었던 향유의 집이라고 있는데 더 예전 이름은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어지고 이 터에 생기는 장애인 자립 지원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은 여기가 마지막 가짜가 집 가짜가 되기도 하고 여기가 내 집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탈시설 운동이 시작된 곳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마로니에 8인이라고 하는 탈시설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로니에 8인은 김포 서감 베데스다 요양원의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들인데 서감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고 여기 살던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서감재단은 이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의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착복하고 장애인들은 감금, 폭행, 금품갈취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에 서감 비대위가 검찰에 서감재단을 고발하고 서울 양천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랜 투쟁이 있었지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사장과 이사회가 모두가 다 물러나게 됐고요.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이사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리웰이라는 단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프리웰은 아주 탈시설 운동의 전면에서 아주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단체고 프리웰 재단 산하에 있는 시설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장애인들을 다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은 직접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저도 이사회에서 이사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기가 돼서 한국다양성연구소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과 그리고 연구소와 연결이 돼서 함께 활동해주고 계신 박글렌 건축 디자이너가 함께 협력해서 지금 한국 최초의 이승형 승강기도 있고 장루장애인 변기와 세면기가 있는 모듈형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LH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나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시도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글렌 건축사님이 그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LH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타일이라든지 쓰고 싶은 시설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다 쓰지 못하고 LH에 또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돼서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으나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물품들은 다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휠체어 이용인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 그리고 자동문, 그 다음에 큼직한 버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들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시설에 대한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화동 성당의 고공농성 소식입니다. 천주교가 시설화 사회를 옹호하고 있고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옹호하고 탈시설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5개에 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11.4%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탈시설을 옹호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탈시설을 반대한다고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탈시설 사회는 안 돼,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그게 싫어 라고 해서 서명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이 그리고 성당에서 해달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부들, 성당들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고 전국 탈시설 장애인 연대의 활동가 민푸름 이학인 박초연 활동가가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지고 고공농성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며칠의 시위를 마치고 내려올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잡아가라, 구속해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경찰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사진도 영상도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 증거를 없앨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구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속을 할 필요가 없어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과잉 구속영장 발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는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천주교는 거기에 앞장서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리고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또는 선택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장애인의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거다. 왜냐면 시설도 하나의 선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고 저는 나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선택이 진짜 선택이 될 수 있으려면 탈시설도 선택이 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탈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데도 시설에서 산다면 그것이 선택인데, 탈시설을 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주시설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이유로든 탈시설을 할 수 없어서 사회에 살 수 없어서 시설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두고 있는 사회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사회는 그대로 두고 그런 사회에 기여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것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말이죠. 그래서 고공농성의 성과로 전장현과 탈시설 연대는 서울대 교구 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서 면담을 진행하고요. 면담 이후에 이 전순택 대주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방문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냥 방문하고 한번 가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훨씬 더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이 사회를 탈시설 사회, 탈시설화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하는 종교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행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난 4월 24일에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이유로 여기 이제 추행죄라고 있거든요. 남성인 군인들끼리 성관계를 하면 상호 추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A와 B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A가 B를 추행했고 B가 A를 추행했다면서 추행죄로 이 92조의 6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잠복 수사, 함정 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이 남성들이 쓰는 앱에 들어가서 어디서 만나자고 해놓고 그거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함정 수사한 거죠. 그렇게 정말 악용되고 있고 남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이 이번에도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2심에 가서 군의 특수성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는데 정말 이 법은 없어져야 될 법이고 없애야 될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만 있거든요. 군형법에만 있는데 없애야 합니다. 성관계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동의, 합의 여부로 그 폭력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내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의 성별이 폭력이나 범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인권 침해적인 법이고 성인지가 없는 법이고 성소수자 차별의 대표적인 법적 차별인 조항입니다. 아,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네.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이 한 개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좋은 소식 좀 더 준비합시다. 아, 큰일 났네. 좋은 소식이 너무 없어. 국내 첫 성소수자 건강검진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동성심병원 LGBTQ 플러스 센터에서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대학교 병원급의 성소수자 전문 클리닉인데 여기서 국내 첫 성소수자 건강검진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박수 치고 싶습니다. 박수. LGBTQ 플러스 센터의 황나연 교수님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수자 의료가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성소수자의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국가 통계나 의료 데이터가 없다. 전혀 없다. 전무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 여성 이렇게 인구 조사는 하잖아요. 근데 간성 인구 없습니다. 조사 없고요. 트랜스젠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정체화하는 사람의 데이터도 없고요. 트랜지션을 원하는 사람 또는 트랜지션을 한 사람 등등 통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료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트랜스젠더, 젠더큐어, 논바이너리 어느 누구도 내가 호르몬 치료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고 알아도 두려운 마음에 나를 진료 거부하진 않을까? 내가 거부되진 않을까? 또 차별 경험하지 않을까? 병원에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또 받고 있으면 정신과 진료와 약이 부딪히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처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황나연 교수님이 설명한 것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소수자가 각자 삶의 방식이나 정체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건강검진의 사례로 이런 것들을 뽑아주셨어요. 레즈비언의 HPV 예방 접종과 관련된 암의 전기 검진, 그리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트랜스 남성의 유방암 전기 검진. 왜냐하면 유방의 일부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궁과 난소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 남성의 자궁경부암 등 전기 검진. 그리고 트랜스 여성의 전립샘암 전기 검진. 대부분 이제 전립샘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심리적 상태 그리고 육체적 상태를 함께 돌봄을 받으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만 또 몇 개 나왔어요. 이화여대 퀴어 영화제 대관 취소 사건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와 퀴어 영화제의 개최를 위해서 대관을 협의 중이었던 아트하우스 모모가 조직위 측에 대관 불가능하다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해는 같은 장소에서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를 만들었던 때의 창립자들의 기독교 정신을 생각해서 퀴어 영화제 같은 건 하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빗발쳤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입장에 따라 더는 대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만약에 제가 이 소식을 뭐 CGV, 뭐 롯데시네마, 뭐 메가박스 이런 데로 들었으면 야 막 규탄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아트하우스 모모가?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무슨 영화 틀려고 그래? 모모에서 무슨 영화 할 거야? 막 요즘에 하는 야당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막 근데 무슨 상업 영화 할 거야? 무슨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극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황당한 그냥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화여대 재학생, 동문, 시민들이 대관 취소 결정을 이제 규탄하는 서명 운동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의 일부를 읽으면서 이제 이 소식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화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없다. 예수는 창녀와 세리, 이방인, 가난한 자들, 퀴어, 우리들의 친구다. 예수는 우리들의 이 모든 사람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퀴어와 연대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 신학 공동체 입장문 중에서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소식. 이것도 황당한 소식인데요. 이마트가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콘돔 판매 금지라고 이제 써서 붙였습니다. 이거는 왜 자기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콘돔은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이 아니고요. 의료 이제 도구로서 청소년 판매 물품입니다. 그래서 마트, 편의점, 약국 어디서든지 콘돔 살 수 있고요. 청소년 살 수 있습니다. 웃긴 거는 돌기형 막 이런 거 못 사게 돼 있어요. 뭐 청소년들은 피임은 하라고 하면서 무슨 기능형으로 이제 더 많은 쾌락은 느끼면 안 되냐? 무슨 돌기형 막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웃긴 그런 돌기형은 안 되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아무튼 콘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제 저희 같은 인권단체 또는 성교육단체 등등의 여성단체 등등에서 콘돔 배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돔 교육을 많이 하고 콘돔 배포도 일어나야 콘돔을 몰라서 못 쓰거나 사용할 줄 몰라서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콘돔 사용 실패를 하거나 또는 콘돔 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 써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 중절을 하게 되거나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당연히 콘돔 교육 더 해야 되고 콘돔 배포해야 되고 그 전에 너무나 기본적으로 콘돔을 팔아야죠. 너무나 황당한 거 콘돔을 왜 안 팝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